김할머니는 예순이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집에 혼자 사셨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과 오래된 가구들만이 할머니의 청춘을 함께한 유일한 동반자였죠. 할머니의 집은 특별할 것 없이 그저 작고 낡은 가옥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김할머니는 낡은 복권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흐릿해진 눈으로도 할머니는 발걸음을 재촉하셨죠.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하나뿐인 아들 민 이야기를 꺼낼 때면 마치 청춘의 불꽃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홀로 키우며 같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김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변치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복권을 팔기 위해 동네 시장을 누비고 복잡한 도시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며 복권 장사는 마치 농사일과 같다며 안타까워했죠. 하루 종일 고생해야 겨우 한두 장 팔릴까 말까 했고 그 돈으로는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기도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김할머니는 힘겹게 끼니를 이어가셨고 어렵게 번 돈은 고깃고깃 모아지며 아끼셨습니다. 김이라는 이름은 마치 아름다운 꽃을 연상시키지만 할머니의 삶은 고된 노동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민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도시로 떠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할머니에게 종종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점차 할머니와 멀어졌습니다. 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올 때면 할머니는 몇 마디 말만 건네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아들이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저 멀리서 아들을 응원할 뿐이었습니다. 과거 가족들과 함께 웃었던 행복한 날들을 추억하며 홀로 미소 짓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김할머니는 복권 판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였죠. 할머니는 이유 모를 이끌림에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흐릿해진 눈으로 살펴보니 길가 수풀 속에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느꼈고 상자에 가까이 다가가자 갓 태어난 지 2달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빗물에 젖은 채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발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몸을 굽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비 때문에 더욱 추위에 떨고 있었죠. 할머니는 아이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버려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강렬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작은 아이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하게 씻기고 근처 가게에서 사온 우유를 먹였습니다. 비록 할머니에게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야 해. 내 삶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줘야 해.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바구니로 만든 아기 침대에서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 동정, 그리고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할머니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동안 김할머니는 하나에게서 단 2분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늘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들기 전에는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아이가 울 때는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이름도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도 충분히 이 작은 생명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 여느 아이들처럼 보살핌을 받자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진난만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옹알이를 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울 거야. 다른 아이들처럼 불행하게 두지 않겠어. 하지만 그 후의 날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에게는 우유, 옷,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복권을 팔러 다녔고 몸은 늘 지치고 힘들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였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길어 나르는 일, 식당 설거지 일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가 굶지 않도록, 어떻게든 하나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를 위해 한 숟가락의 우유를 사고 아이가 먹을 과자를 만들기 위해 할머니는 땀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가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말이죠. 고된 삶 속에서도 김 할머니는 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거나 까르르 웃는 아이의 모습에 할머니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삶은 여전히 할머니에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특히 일부 이웃들은 할머니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면서 애를 데려와 키우다니 어리석은 짓이야.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저 아이를 다 키울 수 있겠어? 김 할머니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저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쓰라렸지만 할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비난들은 할머니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에게 사랑과 따뜻함은 누구보다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고생스러울수록 더욱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하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를 건강하게 키우고 친엄마처럼 정성껏 돌보는 것만이 할머니의 목표였습니다. 이웃들의 비난은 그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여겼습니다. 하나가 매일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할머니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침대에서 잠든 하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게.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겠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김할머니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하나를 친딸처럼 키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죠. 하나를 데려온 이후 김할머니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도 가난했고 겨우 먹고 살 만큼의 돈만 있었지만 이제는 갓 태어난 아기까지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김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복권을 챙겨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지쳤지만 하나를 위해서 할머니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할머니가 복권을 팔아 힘들게 사는 가난한 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가 얼마나 큰 책임을 안고 있는지 알지 못했죠. 할머니가 파는 복권 한 장 한 장이 두 모녀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나와 함께한 첫날, 김할머니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갓 2달밖에 되지 않은 하나는 밤새도록 울었고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젖을 먹이려 해도 분유 살 돈이 부족해 우유를 물에 섞어 주었지만 하나는 그것마저 거부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이를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민을 키웠던 힘든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힘이 들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할머니의 작은 방에 갇혀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할머니가 하나를 데려와 키운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은 왜 할머니가 친딸도 아닌 아이를 데려와 키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늙었어. 자기 몸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왜 애를 데려와 키우는 거야? 저 아이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데? 이웃들의 비난은 칼날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할머니를 볼 때면 다른 엄마들은 할머니를 불쾌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한 이웃은 저 할머니 제대로 키울 수나 있을까?
그냥 외로워서 데려온 거겠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주변의 말들을 모두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며 하나를 돌봤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할머니는 사랑으로 하나를 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가 하나에게 밥을 먹이고 있을 때 동네의 한 중년 여성이 할머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김할머니, 어떻게 부모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 키울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할머니는 마치 재판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싸우거나 주목받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여성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작은 생명이고 제가 제 자식처럼 돌볼 거예요. 김할머니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았습니다. 가끔 외롭고 비난받는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 후로도 할머니는 하나를 최선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하나에게 밥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사랑, 나눔,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힘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단한 밤들은 김할머니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자랐지만 여전히 밤에 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고 민을 키울 때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하나를 향한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에서 오는 힘이었죠. 할머니는 하나의 천진난만한 눈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세상이 할머니를 의심하더라도 할머니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아침 김할머니가 복권 팔 준비를 하던 중 하나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겨우 1살 반밖에 안 된 아이가 빠르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가 마당으로 나갈 때마다 할머니는 불안해하며 쫓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아들 민을 키울 때를 떠올렸습니다. 민도 그랬었죠. 집안을 뛰어다니는 민을 할머니는 늘 따라다니며 보호하려 했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삶은 그저 복권을 팔고 밤에 아이를 돌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도전이었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지치고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하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김할머니는 가진 것이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하나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를 볼 때마다 할머니는 민을 키우던 고생스러운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떠나고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가 할머니 곁에 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가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돕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하나에게 낡은 옷을 사주었지만 하나는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할머니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하나가 건강하게 자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혹독해도 할머니는 마음속에 사랑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는 김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첫걸음을 떼고 할머니가 돌아올 때면 웃으며 반겼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놀며 웃는 하나를 볼 때면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성장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는 습득력이 매우 빠른 아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하나와 늘 함께하며 자장가를 불러주거나 일상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하나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은 하나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하나는 말을 일찍 배우고 걷는 것도 빨랐으며 특히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김할머니가 들려준 자신의 삶과 민을 키울 때의 이야기,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에게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김할머니는 하나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할머니는 여전히 복권을 팔러 나섰지만 집에 돌아오면 하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피곤해하거나
친구들의 놀림에 상처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에서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지만 늘 열심히 배우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김할머니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하나는 책상에 앉아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가 대견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하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김할머니는 겨우 모은 돈으로 하나에게 낡은 교과서, 연필, 공책을 사주었습니다. 하나가 공부를 마치면 할머니는 우리 하나 최고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는 빛나는 눈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에게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자주 놀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울먹이며 집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할머니는 하나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그냥 장난치는 거야. 우리는 사랑과 노력이면 충분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김할머니의 응원은 하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친구들의 놀림에 더 이상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6학년이 되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림 그리기를 매우 좋아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주변의 풍경 또는 단순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들을 종이에 옮겨 담았습니다. 하나의 그림은 단순히 정교한 그림을 넘어 하나가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과 생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하나에게 미술 수업을 받게 하거나 그림 재료를 사줄 돈이 부족했기에 하나는 인터넷으로 독학하거나 낡은 그림책을 빌려보며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노력했고 점차 학교에서 그림 재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나의 그림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늘 극복할 방법을 찾았고 작은 일에서도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항상 편안한 환경에서 배우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하나가 7학년이 되었을 때 김할머니는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 때문에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져 예전처럼 오래 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당연히 가정의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나에게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김할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엄마는 쉬셔야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이의 말은 어렸지만 하나는 어른스럽게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할머니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김할머니는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는 나의 원동력이 되어줄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김할머니는 항상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나가 잘할 거야. 멀리 갈 거고 성공할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10학년이 되자 하나는 전국 미술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는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밤늦게까지 할머니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는 그림을 다듬었습니다. 하나는 이번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는 미술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기뻤습니다. 할머니는 하나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하나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가 이 상을 받은 덕분에 유명한 미술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와 하나 모두 매우 기뻤지만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만이 아닌 김할머니의 헌신과 고생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버려진 아이에서 하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능과 강인함을 갖춘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김할머니의 희생과 무한한 사랑은
하나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두 모녀의 인생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김할머니와 하나는 앞으로 닥쳐올 모든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김할머니의 강인함과 위대한 사랑이 있기에 하나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에서 시작했고 사랑만 가진 늙은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가 미술대회에서 1등을 하고 장학금을 받아 예술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김할머니는 행복과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를 키우며 짊어졌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평온한 삶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머지않아 하나는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의 뛰어난 그림 재능은 곧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하나는 예상치 못했던 유혹과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자신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에 찬 일부 친구들은 차가운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하나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소녀들은 하나가 유명한 언론의 도움을 받거나 권력자의 지원을 받아 상을 받았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를 비웃으며 하나는 그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은 하나를 슬프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쉽게 굴복하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악의적인 말과 접대감은 하나를 고립시키는 듯했습니다. 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성공을 거두니 주변 사람들의 질투와 적대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는 김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에게 가면 항상 따뜻한 보살핌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문예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시골에 있을 때와는 다른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도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도전적이고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학교에는 부유한 가정 환경과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비싼 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하나는 그런 부잣집 친구들 사이에서 마치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릴 수도 사치스러운 파티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가 새 옷을 사기 위해 김할머니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마련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하나가 부유한 친구들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는 더 이상 자신을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에서 열리는 미술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열정을 지켜나가는 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가 겪는 삶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겪은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도 사람들은 늘 하나를 비웃고 험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를 그저 인맥을 이용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는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한 미술 전시회에서 옛 친구들은 저 애는 그냥 시골 촌뜨기야. 그저 그림 그리는 척하면서 언론에 나가 유명해지고 싶어 할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마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나가 무시하고 넘어가려 해도 슬픈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이유 없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쉽게 굴복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비난을 원동력 삼아 더욱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림 실력을 향상시키고 큰 대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하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인정해주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질투와 증오로 하나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것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성활동에 참여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고아원에 그림을 선물할 때마다 하나는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늘 하나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가 힘들어할 때면 할머니는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딸,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늘 내 편이야. 할머니의 말은 거친 파도 속에서 하나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고 하나는 모든 어려움을 굳건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는 비난과 조롱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은 하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그림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점차 자신만의 미술 세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의 그림은 국제 전시회에서 전시되었고 하나는 가장 존경받는 젊은 화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에게는 명예나 유명세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나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김할머니의 사랑은 하나가 자신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는 미술계에서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작품은 재능뿐만 아니라 그림마다 담긴 깊은 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는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초청받았고 점차 하나의 이름은 미술계의 노력, 끈기, 그리고 열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는 김할머니와 함께했던 고난의 날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낡은 집에서 함께 먹었던 소박한 밥상과 사랑은 늘 하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는 김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돌보고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던 할머니의 사랑은 오늘날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성공을 거두었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이나 친구, 가족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모호한 느낌이었고 더욱 높은 목표와 삶의 이상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어릴 때처럼 가난하지 않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아침 하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그림을 그리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쫓느라 할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 주었던 깊은 가치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이 정말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사회의 굴레 속에 있는 것일까?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태어났던 시골로 돌아가 자기 자신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도시에 살면서 고향과 김할머니 그리고 흙길을 걸으며 웃었던 기억들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평온하고 소박했던 순간들이 하나는 잊고 있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하나의 귀향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으로 떠나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소중한 가치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나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풍경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푸른 나무들, 흙길, 그리고 김할머니의 집.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지만 예전만큼 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은 여전히 하나를 볼 때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할머니의 손은 떨렸지만 하나를 향한 사랑은 늘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김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는 세상이 변해도 이 소박한 집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김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제일 좋은 걸 못해줘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김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딸, 엄마는 딱 하나 후회하는 게 있어. 너한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한 거. 하지만 네가 이렇게 잘 커줘서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엄마에게 필요한 전부란다. 깊은 고민 끝에 하나는 화려한 예술 활동을 모두 접고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그림 학교를 열었습니다. 하나처럼 가난해서 배울 기회가 없지만 재능과 열정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미술계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특히 미술계 사람들은 왜 하나가 성공 가도를 달리던 커리어를 포기하고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주변의 비난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네가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지만 네 자신에게 솔직하면 외롭거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미술학교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선단체나 친구들로부터 작은 후원을 받아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하나의 학교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실은 작은 집에서 열렸고 그림 도구들은 하나가 겨우 마련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솔직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박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의 미술학교는 마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기회를 잡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는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김할머니는 늘 하나를 지지해 주었고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는 김할머니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하나는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 사랑, 열정, 헌신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은 하나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들을 깨닫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을 믿고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김할머니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의미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사랑과 불굴의 의지라는 메시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